의류주는 뭐 F&F가 제일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캥거루 만드는데. 아시죠? 칸골이죠? 칸골. 예. 칸골, 거기서 뭐죠? 생각 안 난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멍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회사들, SJ그룹, 그죠? 네. SA가 실적 부족할 때 나와서 좀 주목받고 있고, 뭐, 이런 업체들, 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지난번에 라코스테 얘기도 하셨는데, 동일 얘기하면서 의류 관련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결론은 라코스테는 이제 저기로 갔습니다. 이제 30만 원대 찍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잘 가고 있고요. DI 동일. 예. 네. 그때도 채팅창에 보유하신 분들 꽤 계셨었는데, 예. 오늘 11% 올랐어요. 네. 이제 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주입니다. 이 회사들은. 네. 자산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저평가됐던 게 알루미늄 요즘 또 부각되면서 같이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내일 한 단계 더 강하게 움직이면 제가 꾸준히 추적하던 DI 동일은 한번 매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혹시나 5% 이상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팔아주고, 그러다가 다시 저점 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류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가 또 주가를 두 개를 갈랐죠. F&F와 더 네이처 홀딩스 둘이 싸움하다가 이제 막판에 F&F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F&F나 더 네이처 홀딩스 막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둘 다 패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 그만큼 브랜드를 통해서 업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번에 그렇게 크게 충격 안 받는다는 얘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꾸준히 나온다라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F&F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렇게 비싸다 보니까 저런 종목 어떻게 매매해 하실지 몰라도 지금 60만 원이 오늘 60만 원대 넘어갔다가 딱 이 정도 가격대 움직이는데, 중국에서 성장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올해도 매장 늘리는 거 보면 재상장할 때 한 40만 원이었는데, 그죠? 예, 벌써 50% 수익 난 거죠. 네. 그리고 올해 나올 실적 동향들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제가 보기엔 비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면은 오히려 꾸준히 레벨업은 시도를 하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그냥 이렇게 해서 V자식으로 쭉 안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에코프로 HN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은 항상 여기서 눌림목에서 시작해서 한 15%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눌리고, 거기서 다시 반등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단기 눌림목을 이용하면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에 또 하나, 크리스 FNC라고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팬덤, 핑, 네네네. 네, 골프 브랜드. 네네. 핑 또 다 골프 브랜드구나. 네. 무슨 스미스 반인가요? 또 제가 골프를 안 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브랜드 있는. 골프 친다고 브랜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신가요? 네. 저처럼 그냥 있던 옷도 입고 집에 있는 옷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젊어지는, 그러니까 20, 30대 쪽으로 이제 젊어지는 골프 인구가 나오게 되면 이걸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크리스 FNC 보면은 주가 탄력 빡 받아가면서 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도 이제 저변화가 넓혀진 골프 인구의 변화가 이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주가가 안 비쌉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 캐파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따지는 밸류에서 8배, 9배라고 하게 되면 의류업체 치고는 많이 안 비싼 것 같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항상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관심이 높죠. 이럴 때는 기다리셨다가 조금 낮아졌을 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의류업체는 성수기입니다. 또 가을, 겨울이 성수기다 보니까 그 효과와 또 가을쯤 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광군제죠. 네, 거기 나오는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거리두기 운동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이런 게 맞물려지게 되면 그동안 또 조정받았던 의류주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워낙 이 골프 쪽에 좀 업황이 좋으니까요. 네. 골프존도 사실 흐름 좋았고요. 의류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주로 골프와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더 네이처 홀딩스, 크리스 FNC, 네. F&F. 네. 이런 종목들 또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할 게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실적을 발표할 쪽의 회사 중에 코리아 인더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더스트리. 네, 코리아 인더스트리. 네.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요. 코오롱 인더. 예, 발음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강조를 너무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실적의 변화가 지금 저희가 다 뭐 효성그룹 쪽에 뭐 효성 TNC나 첨단 소재 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TNC, 네. 그게 만만치 않게 어떤 대표적인 맞아요. 화학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약 한 매출의 한 40% 정도가 패션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패션 쪽, 의류 쪽이 부활하게 되면은 항상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높은 대표적인 회사고요. 네. 거기다 이제 화학 섬유 분야들 많은데 또 다른 눈여겨보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보면 군대 방탄복 있죠. 방탄복 들어갈 정도로 탄소섬유 가공해서 만드는 쪽으로 유명했던 쪽인데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이쪽 아직까지 방탄복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수소 탱크 같은 경우도 겉에 싸는 이런 거라든가 폭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들어가다 보니까 탄소섬유 관련된 쪽에서도 알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꽤 있겠다라는 쪽으로 되게 되면은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또 혹시나 쭉 가다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화학업체와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릴 때 노려보자라는 쪽으로 관심 종목의 저장. 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코롱인도 아까 말씀하신 뭐 소재나 탄소재 그런 뭐 이런 요즘 스포츠 의류, 네. 뭐 레깅스 뭐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스판덱스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네. 워낙 뭐 실적이 좋기로 뭐 코롱 그 TNC나 뭐 이런 쪽으로는 약간 비슷한 쪽의 소재 쪽 업체입니다. 코롱인도 네. 급상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지금 조금 횡보 국면, 네, 러브 화이트님 똑같은 얘기 하셨네요. 효첨이랑 거의 비슷한 코롱인도 실적이 일단 좋은 종목들이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있네요. 의류 관련주 가운데 주목할 종목 말씀하실 게? 네, 또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모나미, 신성통상 뭐 이런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일본 뭐 극일, 뭐 반일, 관련주, 네네, 네, 그렇게 이쪽이라고 알고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는 실적 안 나오니까 다 뭐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신성통상은 그쪽이 아닙니다. 네. 신성통상은 보다 보니까 실적이 확 턴어라운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의류업체들 많이 볼 때 의류업체는 혹시나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의 회전율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회전 안 되고 쌓여 있다는 거는 거의 이제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이거 처분할 때까지는 공장 못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성통상 이 회전율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잭앤질인가 이게 여기 브랜드죠. 이쪽이 아니구나. 그 크리스 FS구나. 예. 여기 신성통상은 뭐 TMB OEM 아닌가요 여기? 자체 브랜드가 있네. 네. 자체 브랜드가 그게 있습니다. 탑10. 예, 스파라고 이게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유니클로 많이 쫓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유니클로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가성비를 얻고 특히 보니까 물어보니까 탑10 키즈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쪽에서 가성비 좋고 그래서 많이 산다. 근데 이게 신성통상인지 몰랐다. 뭐 이런 탑10이 신성통상인지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니트 관련된 쪽을 네. OEM을 합니다. OEM을 하는데 이게 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형 업체 들어가는 게 거의 지금 뭐 한세시렵이나 이런 구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재고 회전율이 확 좋아지는 게 여기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때만 이러고 끝나느냐라고 해야 되면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장형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거 부각 닫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번 말고 지금 기준으로 한 3,700원, 한 6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다시 쭉 밀려서 추세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도 실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선주문 받아다가 납품하는 거 그대로 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그렇게 크게 안 꺾인다고 하게 되면 물론 배를 잘 잡았는지 또 그동안 올라간 또 원자재 가격들 잘 처리했는지 요거에 대한 숙제는 있는데 기존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류업체 쪽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눈에 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신성통상. 네. 네. 탑10도 있고 올젠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들어본 브랜드입니다. 올젠은 좀 올드한 거 아닌가요? 건가요? 네. 아재 브랜드인가요?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필라홀딩스는 어때요? 그런데 예전에 필라가 사실은 지금 FNF처럼 네. 대장주로서 확 갈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필라 얘기는 좀 덜하네요. 네, 그쪽도 골프 쪽 있는데. 네. 이제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FNF가 중국 쪽의 매출이 확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필라홀딩스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마 반응이 이쪽에서 얼만큼 또 받쳐주느냐라는 쪽인데 아마 2분기 실적이나 1분기는 생각보다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중국 쪽 성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필라 쪽 브랜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재평가 받을 겁니다만 지금은 살짝 긴가민가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확인할 과정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관심은 다 FNF로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더 네이처홀딩스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기조라고 하게 되면 한번 뭐 실망 매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어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죠 이쪽도요. 네, 브랜드 갖고 있는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비싸서 못 입지 브랜드 좋은 거 다 한다 이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쪽에서 여전히 브랜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류업체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들이 의류 관련주 좋네요. 말씀하셨고 코엘 패션, 네, 코엘 패션도 관심이.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택배사를 또 하나 인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좀 주정받고 있고요. 의류업체들 많네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M&A를 하거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는 재무나 실적 딱 뚜껑 열어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인수 비용이나 좀 정리가 들어가는 게 나오다 보니까 한 분기 정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적어도 한두 분기는 좀 이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비용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부진한데 근데 이게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코엘 패션은 그렇고 워낙 제 기억으로도 참 좋은데 주가 안 가는 대표적인 회사였었습니다. 그때도 참 싸고 솔직히 약간 속옷 의류 쪽 하게 되면은 약간 이것도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네, 또 오래 못 입잖아요. 보통 저만 그러나요? 한 2, 3년 정도 입으면 또 너무 오래 입나요? 근데 이제 갈아입어야 되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소모성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참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2번 매매했는데 더럽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잊고 살다 보니까 이런 코드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아마 한번 지금 재료 노출과 함께 이어지는 뭐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과정들 이어지게 되면 한 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쯤 와서 평탄화 과정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럴 때는 약간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딱 물리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물화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늦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자담배 이야기 시리즈를 했고요. 의류 관련된 얘기를 쭉 많이 하게 됐네요. 네. 관심 있죠. 저도 뭐 아는 거나 안 알고 잘 몰라요. 뭐 걸그룹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도 의류도 이런 브랜드 좀 약하거든요. 배우는 거 좀 공부하고 좋잖아요. 그죠? 하나씩 배워가면. 주식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알게 되고요. 네. 관심 있게 되고. 뭐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자, 의류 얘기 나온 길에 좀 에이드 하겠습니다. 네. 한세시럽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네. 영원무역이나 한세시럽이 사실은 OEM 업체가 아닌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건 골프 의류나 이런 거고, 그죠? 네. 그런 거 보니까 뭐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시장 관심을 못 받고 있네요. 단적인 예가 그거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첫 번째가 브랜드력 갖고 있고 골프라고 하는 대중화와 함께 같이 크는 이런 회사들이고 근데 지금 일반적인 이런 회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류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하는 지경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가 배 잡는 거랍니다. 컨테이너 잡고 배 잡는 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운임비를 과연 얼마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시장도. 근데 당연히 타격은 입혔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에 올라간 원자재 가격들 이만큼 다 올라갔는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 아무리 경제 회복돼서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회복되는데 수익성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변화 때문에 좀 못 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도 선방했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단계는 조금 있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과 함께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